배틀그라운드로 저렴하게 구성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처음에 2600을 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를 찾아보고 2600이냐, 2200이냐, 이렇게 견적을 많이 짜봤대요. 이제 컴퓨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나와에서는 신품만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견적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국어로 써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1600이 1600 플러스 A320이나 B350 보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재고 있는 건 보내준대요. A320이나 B350 둘 중에. 그래서 1600이랑 그 보드 세트가 2600 새 거보다 더 쌉니다. 15만원, 15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600을 했습니다. 물론 2600이 1600보다 좀 좋죠. 성능 한 10% 차이 나나? 하는데 배틀그라운드 돌리기엔 1600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1400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1400이 i7 한 477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4770을 한다면 1600은 그보다 더 높은 급이죠. i5 4570으로도 돌아가요. 4코어 4스레드. 근데 6코어 12스레드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IPC가 하셀 급이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라이젠 1600으로 해서 CPU도 그렇고 보드도 그렇고 무상 AS 1년 남은 거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A320으로 될 수도 있고 B350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B350으로 해달라고, B350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서 뭐 할 건데, 좀 제가 계산적인 사람을 겁나 싫어합니다. 그 염치 없는 사람을 또 겁나 싫어해요, 제가. 근데 이분 입장에서 당연히 A310보다 B350을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말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또 말로 하더라고요. 손해보기는 싫어하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말을 해요. 제가 거의 귀신입니다. 제가. 사람 알아보는 건.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그리고 뉘앙스, 그걸 문자나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랑 이제 막 소개팅 받아서 번호 받아가지고, 아니면 길방에서 번호 따가지고 막 이제 카톡 할 때 자기는 자기 목소리도 하나 안 들리는데 여자는 찌질이 찐딴 걸 알아채죠. 그 말투에서 다 드러나요. 어이없게 막 되도 않는 말을 하고, 막 여자랑 막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여자가 언제 어디서 만날래요? 그런데 군자역에서 보자 그래요. 아, 아, 여자랑 어떻게 군자역에서 만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한마디로도, 아, 이놈 여자 아예 못 만나본 등신이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전에 겁나 이제 이렇게 애인 대행 만남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거기서 그 시간당 자기가 이제 되게 사진 보니까 되게 엘프더라고요. 완전 엘프예요. 아레나 클럽 상위 10%될 정도로, 5% 정도로 여성스러우면서 이쁩니다. 되게 세련되고. 근데 걔가 건전 만남을 시간당 10만 원 받는데요, 자기가. 근데 건전 만남은 시간당 10만 원 받아? 이랬죠. 그러니까 그렇지, 건전 만남이지, 손만 잡는 거야, 손만 잡는 것밖에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볼때기 꼬집는 건 돼? 그러니까 볼때기 꼬집는 거? 그건 봐서,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호구도 상대로 삥 겁나 뜯으려고 해. 그렇게 하니까 걔가 크크크크, 아, 겁나 웃긴 분이네, 재밌는 분이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그 호구도 상대로 삥 겁나 뜯는구만, 이 한마디로, 아, 이 남자가 좀 놀아먹고 찌질이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런 분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는 기본형 케이스로 해서 이제 GTX 1060 3기가 1060 3기가가 지금 배틀그라운드 중업으로 하기에 진짜 괜찮은 CPU 그 그래픽 카드죠. 예전에는 16만원, 7만원 했는데 지금 10만원대 초반이니까 11만원, 막 12만원, 좀 상태 좋은 거 12만원, 11만원, 11만원이 정도 표준가예요.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중업하려고 GTX 960
오늘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엔 작년 10월 달만 해도 엄청 많이 났는데 960이나 1060이랑 지금 얼마 안 납니다. 그래픽카드 새거로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격이 순식간에 팍팍팍팍 떨어져요. 다음 세대가 나오면 바로 반토막 됩니다. 다다음 세대가 나오면 반에 반토막이 나요. 지금 GTX 1060, 1070 시리즈 지금 RTX 2060, 2070으로 나왔죠. 그럼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나오잖아요. 반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무상 AS가 3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상 AS가 3년이 끝날 시점에는 그 그래픽카드는 가격이 10만원 안 합니다. 그런데도 새거 살라는 무상 AS 1년 남으면 중고로 사면 돼요. GTX 1060 지금 무상 AS가 1년이 남았어요. 그래픽카드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개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새거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GTX 1660 Ti랑 1660 있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좀 적당하게 나왔어요. RTX 2060은 정신 나갔고 RTX 지원하는 뭐 게임도 없는데 지금 어쨌든 GTX 1660 Ti랑 1660은 새거 살만하고 나머지는 새거 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GTX 1070 중고가 아직 3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요 그래픽카드가 이제 요게 지금 사진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이쪽으로 약간 쳐졌습니다. 이쪽으로 약간 꼽으니까 이게 뒤가 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전에 조립했던 사람이 사용하던 거겠죠. 그 사람이 생각 없는 업체에 사가지고 이 224P 전원선이 밑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눌렸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 밑으로 눌린 거죠. 개판 조립이 만든 결과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건 제가 다 보수를 합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발포지를 잘라서 덧댔어요. 덧대가지고 요렇게 대놓고 쓰라고 제가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요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요걸 제가 퀵으로 보냈습니다. 퀵으로 보낸 이유는 원래 제가 이제 목요일날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늦어도 목요일날 보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대전 내려갔다 왔나. 그래서 뒤에 일이 많았을 거예요. 편의점 갔다 오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목요일날 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거의 조립을 끝났는데 조립이 다 됐는데 이제 조립이 다 된 시점이 이제 조립을 다 하고 물류센터를 갔거든요. 택배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저녁 9시까지 가면 됩니다. 그 5톤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가면 돼요. 그 10시, 9시 막 멋대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9시 반에 딱 갔는데 그 차가 떠났더라고요. 5톤 차가.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목요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문자를 보냈죠. 목요일날 문자를 보냈죠. 오늘 못 보냈다고. 내일 급하지 않은 거면 제가 내일 금요일날 보내드리면 토요일날 받으니까 금요일날 보내드릴까요? 택배로 보내드려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죠. 만약에 급하시면 제가 금요일날 퀵으로 보내드리겠다고. 여기서 김포까지 퀵비가 35,000원입니다. 퀵비 빼면 남는 게 진짜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뭐 아들 선물이나 뭐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내일 꼭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금요일날 퀵은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그분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있는데 그 전화가 막 와 있더라고요. 12시쯤에. 제가 전화벨을 꺼놓습니다.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쓰리 같은 어디 등신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 컴퓨터 안 돼요? 뭘 배? 내가 그런 놈 너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제가 책을 쓸 때 엄청나게 집중을 하거든요. 진짜 그 책 안 써본, 너무 써본 사람은 알아. 어떤 한 문단 있잖아. 새로운 한 문단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생각났네? 그 한 문단 적는 거는, 그거는 기차간에서도 써요, 제가. 사람 겁나 많은 버스에서 쓰고, 정신없는 카페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 문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몇천 페이지짜리 원본 문서에 어떤 추가했던 문단들을 집어넣는 순간에는 그 원본, 그러니까 2000페이지 되는, 3000페이지 되는 그 문서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그 추가 문서를 넣어야지만 이게 편집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겁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99% 가동이 되는 거예요. CPU가. 그 책에. 그런데 이런 전화 와봐요. 순간적으로 팍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벨을 꺼놨습니다. 그거 작업할 때 전화벨 울리는 것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꺼놓는데 그런 전화가 와서 매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전화벨을 꺼놓는데 이분은 이제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뭐 오늘 이제 이분은 그날 갑자기 필요했던 거예요. 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금요일날 갑자기 생각이 다 바뀐 거죠.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냥 택배로 보내고 배째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기 그 퀵으로 보내달라고. 만약에 오늘 퀵으로 안 보내시면 환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자를 봤어요. 봤는데 환불하겠다는 말이 물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분도 이제 좀 걱정되고 좀 노파심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환불하겠다는 말이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환불 겁나 잘해줍니다. 제가 대한민국 업체 중에 저처럼 환불 쿨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저는 카드 결제를 했어요. 이분이 사이트에서 주문했습니다. 주문했는데 가끔 보면은 공인비를 선택을 안 해놨어요. 공인비를. 아니면 뭐 인텔 CPU에다가 AMD 보드를 선택해 놓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아니 이거는 이제 공인비 선택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미 결제가 끝났는데 뭘 추가 요금을 보내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뭐지? 전에 제 블로그를 보던 사람은 절대 안 이런데 어떻게 검색하다가 그냥 글 하나 본 거예요. 블로그 글. 그리고 그냥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주문한 사람들 그 지랄해요. 막 그러면 그냥 바로 전화하면서 KCP 들어가서 승인 취소 눌러버려요.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품을 다 주문했어요. 부품을 다 주문해서 조립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의심이 가득해요. 뭐 SSD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아니 갑자기 쿨러를 왜 바꾸냐. 아니 저는 이게 더 좋은 선택이고 이게 더 나은 거니까 이걸로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보드 이분이 오버클럭 안 한다고 하니까 B450 보드 대신 이분이 또 선택한 게 파워가 이제 약한 거예요.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그러면 보드를 좀 낮은 걸로 하고 파워를 더 좋은 걸로 하겠다고 하면 의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걸 왜 바꾸느냐느니 막 이런 얘기 해요. 막 그지라 하면은 제가 조립을 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분 이미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도 끊어버려 바로 취소합니다. 취소해드릴게요. 바로 해버려요. 그리고 컴퓨터 보내고 받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택배니까 이제 앞쪽에서 뭐 아니 파손 안 되게끔 하는데 진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찌그러지진 않고 이제 측면판이 살짝 들어갈 때가 있어요. 측면 케이스 측면 옆판 옆에 붙이는 판 있잖아요. 그게 조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조금 들어갔다고 막 이거 왜 이러냐느니 뭐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느니 뭐 다시 해달라는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보내라 그래. 환불해 줄 테니까. 얘가 조립하는 순간이라도 바로 환불해요. 저처럼 환불 잘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분의 경우는 이제 제가 늦었고 제가 늦어도 목요일에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보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일단 먼저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퀵으로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퀵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제 35,000원이니까 5,000원만 부담하시라고 하니까 흔쾌히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금요일날 생각이 바뀐 거죠. 갑자기 컴퓨터가 필요했거나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내가 퀵비를 대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일 택배로 받아?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아마 그거 같아요. 이분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이제 이분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때 이 말을 함으로써 제가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10년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이제 저는 진짜 컴퓨터 구성할 때 그리고 막 업그레이드하러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돈 안 들이게 그 보드에다가 최대한 높은 CPU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게 DDR 그래도 2 2기가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2기가인데 이거 가격이 좀 있는데 이거 써야지. DDR3로 갈아타면 편하겠지만 그럼 보드고 램도 다시 사야 되잖아. 그냥 어떻게든 돈 아끼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예전에 그 신림동에서 온 학생 컴퓨터가 그랬죠.
걔가 돈이 되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의 돈 10,000원이라도 아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쓸데없이 괜히 막 7만원짜리 파워로 하면, 아유, 5만원짜리 파워로도 충분합니다. 5만원짜리 쓰세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때 기억을 나게 해준 거죠. 뭐 이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컴퓨터 한 대 뭐 뻔해 5만원 아니면 6만원, 15만원까지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에이스 때문에 그래요, 에이스. 예, 저 에이스 다 해줍니다. 몇 년 지나도 에이스 해줘요. 그 부양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공비 6만원 남긴 경우라면 만약에, 퀵비 3만원이면 거의 남는 게 없죠. 그런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제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분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분은 충분히 배려해줬어요, 저를.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컴퓨터 부품을 10,0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해줬는데, 그래서 같은 사양으로 쓸데없는 막 그거 다 빼가지고 막, 아우, 케이스 그거 쓸 필요 없어. 이거 20,000원인데,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까지 다 해줘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제가 뭐 2만원을 남든 뭐 3만원을 남든 그런 신경 안 쓴 거죠. 혼자 병신이 난 겁니다, 역시. 그냥 처음에 제가 컴 RPM을 2011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을 썼을 때 컴퓨터 바가지 쓰고 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때 그 사명감 때문에 그냥 혼자 병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업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다 바꿔버리잖아요. 거기 오버워치 한다는데 오버워치 775보드 Q 9500 끼면 잘 들어가죠. 근데 보니까 울프데일인데 오버워치 잘 끊긴다고 가져온 컴퓨터인데 거기다가 Q 9500 끼고 그래픽카드 GTX 650만 끼면 잘 돌아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그냥 새로 다 가는 게 낫습니다 하더니, 그거를 그냥 스카이래크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스웰 1840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하면 i5 4570이나 4770 꼽으면 되죠. 근데 그거를 라이젠 2700으로 하시는 게 새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그걸 갈아치워버리더라고요.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수리를 못하 제가 저번에 말했습니다. 수리를 못하는 실력이 없는 업체일수록 무조건 다 갈아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보고도 또 좋다고 막 하더라고. 막 4만원짜리 시스템 쿨러 쓰는데 그냥 엄청 좋은 거 쓰고 역시 믿을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시스템 펜 사지 마라 해서, 제가 시스템 펜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저를 위한 겁니까? 소비자들이 호구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5천원짜리 사나 2만원짜리 사나 성능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케이스 발을 빼는데 그 10%가 뭔 의미가 있냐. 그냥 싼 거 사면 됩니다. 호구되지 마세요 라고 올린 글에 뭐 이런 뭐 펜의 기본도 모른다느니 내가 건물 환풍기까지 그 예로 들어가지고 얘기했죠. 건물 환풍기까지. 근데 무슨 펜에 대해 이해가 없어. 선풍기 펜까지 얘가 예를 들어 했는데, 펜이 풍량이 많아지려면 프로펠러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요. 크기가 120mm 한정이 돼 있잖아요. 프로펠러 크기가 두꺼워져야 돼요. 환풍기 보면, 그래서 센 환풍기 보잖아요. 그럼 이 프로펠러 두께가 겁나 두꺼워요. 이게 날개가 많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야 풍량이 많아져요. 근데 같은 두께 같은 크기 펜이 어떻게 풍량이 더 많아지냐고. 조금 차이 나지. 그런데 그걸 보고 막 이 업체는 거르는 게 답임, 뭐 병신이 뭐 컴퓨터 업체 수리하고 있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회의감 느끼는 거죠. 회의감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병짓을 왜 하고 살았나. 말해줘도 사리 판단 못하는 애들은 욕이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문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몇만원 손해 보든 말든, 그게 10,000원 남든 20,000원 남든 지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나 혼자 왜 씨발 착한 척 드립하면서 무슨 뭐 기술 뭐 나눔이야? 그래서 회의감을 겁나 느끼고 있어요. 물론 그것에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지만, 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항상 인류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예, 괜히 멀리서 이렇게 잘 찾아오고 뭐 멀리서 찾아오고 뭐 그랬다고. 진짜 분해 재조립인데 막 3만원 진짜 싹 분해 재조립이에요. 근데 막 25,000원 남기고 3만 남기고 막 수리까지 합쳐가지고 그건 진짜 호구짓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